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하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자, 오늘은 정말 저도 이 팀을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컵 경기, 유럽 무대 경기 등을 쭉 하면서 48경기 연속 무패.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엽기적인 기록들은 조금 그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어떤 팀은 3년 동안 홈에서는 한 번도 안 졌다 이런, 그러면은 경기 수 엄청 많거든요. 네. 거의 80경기, 90경기. 네, 무리뉴도 그랬었죠. 무리뉴 감독의 개인적인 그 홈 무패 기록도 상당한 또 그렇죠. 엽기적인 기록이 있고, 예전 팀들의 그런 엽기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기록들은 대부분 전제 조건이 좀 붙습니다. 정규 리그에 국한된 기록이냐, 아니면 홈 구장에 국한된 기록이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레버쿠젠 그리고 60년대 그 벤피카의 기록은 그냥 유럽 클럽 대항전 하면서 또 자국 컵 대회 같은 거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매 경기를 안 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은 매우 힘든 거고, 저는 만약에 이 오늘의 주인공을 레버쿠젠이 정말 무패로 시즌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축구가 지속되는 한 재현되기가 쉽지 않을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독일 쪽에서는 이번 시즌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역대 최강 팀이라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을 정도예요. 그거는 저도 그거는 조금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윤장현 아나운서와 제가 오감축하는 시간에 네. 요거 주제로 쓸만한데요. 근데 어쨌건 주제로 쓸만한 것 네.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베켄바워의 바이언, 그리고 메넨글라드 그러니까요. 바흐,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하인케스의 바이언, 네. 페베 바이언까지. 풀리게 바이언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바이언만 해도 몇 팀이 나오잖아요. 예. 4팀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70년대 바이언보다 국내 리그에서는 오히려 더 좋았던 팀이 메넨글라드바흐고, 그렇죠. 함부르크 SV도 우리도 좀 끼워줘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데 선을 좀 넘었다는 그 논리는 혹시 뭐죠? 제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뭐랄까, 그래도- 레버쿠젠이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그래도 유러피언컵 혹은 챔피언스 리그 이거를 참여하지 않고 전 그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역대 최강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건 무리가 있다. 유로파 리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병행하면서도 성적을 내요. 특히 조별 리그는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리잖아요. 빅리그 강팀들은 통상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버텨 나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장 최근에도 우니온 베를린이 있잖아요. 유로파 리그까지는 정말 계속 잘하면서 컨퍼런스 리그랑 그러면서 성적을 계속 끌어올려 왔어요. 그러다 막상 챔피언스 리그 딱 부딪히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것도 초반에 좋았잖아요. 예, 초반에 예, 좋았다가 예. 챔피언스 리그에서 패하기 시작하면서 꼬꼬해졌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 베티스도 있고 셀타 비고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 병행하다가 도리어 아예 강등된 팀도 있어요. 그거는 비아레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팀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들을 고려하면은 조금 그래도 유로파 리그로, 물론 이제 후반기 와서도 이걸 이어가는 건 정말 대단한 거긴 하지만은, 아무리 무패가 처음이어서 분데스리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좀 그건 아니지 않나. 그건 선을 넘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가담하지 않고 역대 최강을 논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왜냐면은 이게 저는 기세를 탄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레버쿠젠이. 네. 그러니까 전반기는 리그에만 집중했잖아요. 전반기에 레버쿠젠이 유로파 리그에서 로테이션 싹 그렇죠, 돌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백업들로 유로파 리그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그에 집중해서 무패를 쭉 이어나가다 보니까 그게 기세 타서 저는 후반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레버쿠젠이 계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긴 해도, 물론 지난 주말은 대승을 거뒀지만 그 전 두 경기는 다 경기 막판골로 슈투트가르트전 그것도 특히 도르트문트전도 도르트문트전도 마찬가지죠. 비겼죠. 특히 도르트문트전. 네. 도르트문트전 같은 경우는 그 막판에 터진 골의 진위 여부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 않나요? 네, 약간 좀 그가 빌츠가 이제 골라인 타고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하죠. 예, 그래서 네. 훈메스가 굉장히 화를 내기도 했었고요.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 사실은 이게 물론 그 기록을 위대하게 지금 수립하고 있는 팀의 어떤 정말 강인함을 보여준 증거이기도 한데, 버트 그러나 약간 좀 꾸역꾸역 요즘은 해내고 있다는 느낌도 있긴 있어요. 다음 시즌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음 시즌을 지켜보려면 레버쿠젠의 지금 멤버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파괴되지 않고 요게 유지됐을 때 다음 시즌에
테스트를 해야 이게 올 시즌과 제대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그렇게 크게 파괴되진 않을 거라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이거는 예. 예, 분데스리가 최고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까 레버쿠젠 파괴 안 된다. 왜냐면은 주축 선수들의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로 대부분 묶여 있고요. 네. 그리고 비르츠도 다음 시즌까지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론소 감독도 남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알론소 감독이 남겠다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자기 때문에 선수들이 왔는데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그러면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론소 감독과 더불어 선수들도 웬만큼 이상 남을 것이다 예. 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러면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세하는 다음 시즌에 한번 또 저울질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네, 멤버가 비슷하다는 네. 전제라면. 저는 지금의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역대 최강 팀들 중에 하나다에는 동의를 해요. 분데스리가 성적만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다만 최강이다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녹화 기준으로 벤피카 63년 12월에서 65년 2월 48경기 무패와 동률을 이뤘습니다. 정말 네. 이건 축하드립니다. 주중에 있을 로마하고의 유로파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또 무패를 이어가면은 그 위대한 벤피카, 에우제비오의 벤피카를 네. 넘어서게 되는 거죠. 저 에우제비오 선수 있는 저 벤피카 63년에서 65년이면 정말 최절정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레버쿠젠은 무승부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무패 팀들 보면은 대부분 무승부가 좀 많거든요. 그 예전에 아스날도 사실 무패 우승할 때 무승부가 많았어요. 그렇죠. 엄청 많았죠. 네. 그래서 승점은 아슬아슬하게 우승을 했었죠. 네. 예, 근데 레버쿠젠은 공식 대회 40승 8무 그리고 134득점으로 경기당 2.7골을 넣고 있고요. 네. 실점도 36실점으로 경기당 0.75골밖에 실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득실차예요. 예, 네. 거기다가 무실점 경기도 무려 22경기나 되고요.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가 16명입니다. 야, 맨 끝에 있는 선수가 인카피아 선수죠. 예. 네, 맨 위에 있는 선수는 보니페이스 선수고. 예. 네. 그리고 두 자릿수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도 보니페이스, 비르츠, 프림퐁, 그리말도까지 4명입니다. 네. 그리고 곧 있으면 아들리도 가세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 골만 넣으면요. 요나스 호프만 선수도 거의 그렇죠. 다 됐는데요. 예, 거의 네. 다 됐죠. 네.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뭐 그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82골로 이게 이제 아직 시즌 마지막까지 2경기가 남았잖아요. 구단 역대 단일 시즌 분데스리가 최다골 신기록 세웠습니다. 아니 뭐 그건 당연하죠. 뭐 예. 구단 역대 기록은 다 세우지 않았어요 예, 올 시즌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중거리 슈팅골 11골로 최다고요. 네. 세트피스골 23골로 최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15분 남기고 골 19골로 최다고요. 네, 저거는 뭐 15분을 떠나서 이따 또 뭐 그런 그래픽도 나오겠지만 90분 때 넣은 골 수가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알렉스 퍼거슨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네. 트래블 시즌 네. 정말 불굴의 의지로 네. 90분 이후에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많은 팀이었는데 예, 그때 FA컵 결승전 뭐 우승도 그거는 것도 연장전까지 뭐 연장전, 가가지고 그런 그랬잖아요. 거죠. 그런데 저는 근데 제 경험을 옛날까지 이렇게 쭉 끌어봐도 올 시즌 레버쿠젠만큼 이렇게 추가 시간에 이 정도로 하는 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처음 보는 거 요거는 같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뭐 옵타나 이런 데서 한번 그런 비교 기록이 한번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저는 뭐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 정도 골수인 팀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수비도 잘하는데요. 이 팀이 그 실점도 23실점으로 가장 적습니다. 네. 유일하게 30골을 넘기지 않았어요, 실점을. 거기다가 무실점 경기도 15경기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점유율도 상당히 잘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레버쿠젠이 점유율에 있어서는 이게 가로축이 점유율이거든요. 네. 유럽 5대 리그에서 4위, 분데스리가에선 1위입니다. 자,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 그리고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5위입니다. 네, 요거는 맨시티, 아스날, 바이에른, 리버풀 그리고 레버쿠젠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점유율도 높고 상대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무의미한 점유율이 적다는 거죠.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좋은 축구를 펼치는 데에는 일단 이적 시장이 대박이었습니다. 네. 다 그 알론소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들을 속속 영입을 했고 그만큼 잘 활용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아스날, 자카, 웨팜 뭐 이제 아하. 이런 댓글이 달리지 않나요? 뭐 그런 얘기들 나오긴 하죠. 텔라, 보니페이스, 자카, 호프만, 아르투르, 그리고 코바르,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그리고 그리말도
그리고 스타니시치 임대까지 영입을 한 건데요. 네, 보르아 선수는 실패죠. 예, 네, 유일한 실패자. 네, 네, 네. 나머지는 실패까지는 아닌 거죠. 뭐 그러니까 아르투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그 외에는 다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디아비 비싸게 팔면서 그러면서 레버쿠젠 이번 이적 시장에서 넷 스펜딩이라고 하잖아요. 네. 순 지출액은 1,260만 유로밖에 안 돼요. 네, 좀 맨 마지막에 있는 예. 저 정도면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 EPL 기준으로 하자면 돈 안 쓴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렇죠. 네. 선수 한 명도 영입 못하죠. 저 정도면은 네, 1조, 2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팀들에 비해서는 오우 저 정도면 돈 아예 안 썼어요. 예. 네. 영입생들 활약상을 보자면요. 일단 뭐 자카 같은 경우는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공식 대회에서요. 근데 이 선수는 공격 포인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널 서드 패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격 진영으로 패스를 보낸 횟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독보적인 1위이자 유럽 모델리그에서도 3위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네. 1위는 누구예요? 로드리요. 아, 뻔하죠. 파이널 서드 패스 전체 1위가 로드리예요. 예. 네. 로드리가 거의 모든 지표에서 1위예요. 패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패킹이 어떤 거냐면요. 상대 선수를 몇 명을 지나가는 패스를 줬느냐예요. 그러니까 패스의 성공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인 거거든요. 패스 성공, 백패스만 돌리면은 그건 그렇죠. 무의미한 패스인 네, 거잖아요. 상대를 얼마나 가로질러서 가는 패스냐인 건데 자카가 여기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XT 값이라고 해서 기대 위협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기대 위협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낮은 공간에서 높은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게 이제 기대 위협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대 위협을 높이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킹이죠. 그리고 이 패킹이 되면은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상대 선수 많이 다 가로질러서 가보니까. 지나쳐서 볼이 이동하는 거니까. 예, 네. 그러면서 비르츠랑 특히 비르츠가 빈 공간으로 갈 때 자카가 걸로 주면서 그러면서 이 둘만으로도 상대 선수 여러 명을 바보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버쿠젠 경기 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르치 선수는 또 드리블에도 능하니까 네. 자카가 패킹하고 비르치가 캐리하면 기대 위협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리말도. 예, 그리말도 워낙 뭐 많이 네.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 공식 대회 11골 18도움. 프림폰 같은 경우는 14골 1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 둘이 많은 골을 합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말도의 활약상이 정말 좋죠. 이 선수는 그러니까 단순히 윙백을 넘어서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수다 보니까 탑소바, 자카, 그리말도 그리고 비르츠까지 이 왼쪽 라인이 사실은 레버쿠젠의 주 공격 루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보내면은 프림퐁이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윙백을 기본적으로 그리말도 선수 기본 포지션이라고 본다면 저 11골 18도움도 저거 한번 기록 찾아봐야 돼요. 네. 윙백 기본 포지션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로 거의 최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저거 엽기적이에요. 저거. 사실 도움을 많이 기록하는 윙백들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좌우 윙백이 텐텐 기록한 것도 처음일걸요? 저 한 번도 그렇죠. 못 봤어요. 예, 예, 한 예. 명이 기록한 건 봤어도 예. 아니 그거는 카를로스 카프도 저런 기록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는 큰 부상 때문에 4달간 빠졌던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 시즌 공식 대회 31경기에서 19골 10도움으로 거의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거고요. 특히 전반기에는 23경기 16골 8도움 네. 경기당 하나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가 장기 부상 복귀하고 나서는 알론소 감독이 웬만하면 선발 출전시키지 않더라고요. 조금 네, 그러니까 네, 네. 아껴서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니페이스가 단순히 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하는 걸 넘어서 영향력이 정말 크거든요. 사실 보니페이스는 결정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예, 확실한 득점 찬스를 놓칠 때가 많아서 투박할 때가 있죠. 사실 보니페이스가 좀 결정력만 좋았으면은 비르치 지금보다 도움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결정력이 좀 떨어지지만 워낙 움직임도 좋고 그리고 다재다능하고 네.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도 좋고 힘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제외한 90분당 기대 득점도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유럽 전체 리그 지금 토탈이죠. 예, 슈트아니 케인 혼란에 이어서 4번째로 높은 거죠. 근데 보니페이스가 가로축으로. 저기서는 저 아래쪽에 있는 스투아니 선수가 좀 엽기적이다. 저거는 이제 아무래도 교체 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라리가의 올레구나 솔샤르거든요. 그렇죠. 예. 90분당 오픈 플레이 기대 도움도
공격수들 중에선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건 거죠. 네. 케인보다도 소폭 위니까요. 그 외 호프만도 이번 시즌 뭐 공식 대회에서 42경기 8골 11도움으로 이제 텐텐 앞두고 있고요. 이제 그 스타니시치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는 거의 백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후반기 와가지고 주전으로 거의 중용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3백도 서고 윙백도 서고 왼쪽 윙백으로도 자주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2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출전 시간 대비 스탯이 상당히 좋죠. 아주 알토란 같은 거죠. 예, 원래 스타니시치는 수비적인 선수로 유명한데 공격 포인트도 곧잘 올리고 있는 거고 텔라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는 완전 백업이었거든요. 늦게 가세하기도 했고 레버쿠젠에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왔어가지고요. 후반기 와서는 윙백과 그리고 이성 공격수로 상당히 중용 받으면서 그럼에도 출전 시간 1650분 뛰고 7골 5도. 저 수치만 해도 웬만한 뭐 그냥 쭉 주전으로만 뛴 선수들 수치를 충분히 능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코바르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 골키퍼로 유로파리그에서 조금은 전문으로 나오면서 유로파리그 준결승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르투로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첫 그 분데스리가 2경기랑 포칼에서 나왔다가 그랬다가 이제 좀 장기 부상 무려 7개월의 부상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 프랑크푸르트전에 알론소 감독이 과감하게 부상 복귀전을 선발로 내보냈어요. 네. 왼쪽 윙백으로 원래 오른쪽 윙백인데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시켰는데 여기서 첫 선발 출전임에도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이런 결과에서 제가 받는 인상은 뭐냐면 레버쿠젠이 사실 은근히 멤버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네. 굉장히 멤버가 좋고 심지어 시크 선수, 흘로잭 선수 뭐 요 라인업이 사실은 완전 1군 라인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센터백으로도 안드리가 나왔어. 이게 지금 로테이션 라인업이잖아요. 근데 로테이션도 멤버가 꽤 좋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선수층이 잘 갖춰진 팀이에요. 레버쿠젠이. 그 알론소 감독도 경기가 끝나고 이제 아르투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기 시작하고 첫 5분 동안은 침착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7개월 만이니까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7개월의 공백 후에 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열심히 뛰었고 상당히 좋은 어린 선수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뛰어난 선수가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확실히 알론소 감독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요. 이게 무패로 이어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분데스리가 공격 시퀀스 관여 순위를 놓고 보면은 비르츠가 독보적 1위고 네. 2위도 자카. 야, 예. 진짜 아스날 자카 웹함이에요, 진짜. 어. 그리고 그리말도 보이고 예. 호프만 선수도 보이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탑10 중에 4명이 무려 레버쿠젠 선수들이 장악하고 있다. 네, 예전 같으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이런 데서 도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올 시즌은 레버쿠젠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예. 비르츠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비르츠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에이스죠? 예, 네, 네. 독보적인 에이스예요. 아 진짜 얘는 미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비르츠 선수 저 독일의 이니에스타라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 근데 저도 그러니까 비르츠가 굉장히 이니에스타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선수가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니에스타 선수보다 직접 골문을 공략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위죠.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서 대체 그 십자인대 파열되고 오면서 1년간 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뭐 웬걸 뭐 더 아무 강해져서 오히려 왔어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킥력을 장착해서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과 패킹에 모두 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 그 수비 사이에 굉장히 잘 들어가죠. 비르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공식 대회 45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8골, 19도움을 올리면서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15 이상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알론소 타임을 뺐었죠. 드디어 나왔네. 예. 실제 이 밈 굉장히 많이 떠돌아요. 야. 퍼기 타임은 잊어라. 알론소 아니 타임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포기 타임을 저 유럽 축구를 제가 실제로 그 시절을 본 사람인데 그때도 야 이거 느낌상 이거 굉장히 많이 넣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알론소 타임에 비하면은 비교할 그 여태까지의 그런 타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추가 시간 골만 무려 16골입니다. 막판에 저렇게 넣으면은 뭐 질 수가 없는 거죠. 질래야. 그렇죠. 예. 저 바이언전도 1대2로 지고 있다가 2대2 됐던 거였고요. 카라바카의 3경기는 전부 다 추가 시간 골로 패배를 면하거나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같은 경우는 추가 시간 2골로 역전승을 얻었죠. 카라박은 어쨌든 잘했어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가장 괴롭힌 팀은 카라박이었어요. 다른 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도르트문트전, 슈투트가르트전 다 이제 추가 시간 10분에 골 넣으면서 경기 종료 휘슬을 바로 불었죠. 근데 이제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3-4-2-1 포메이션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일단 레버쿠젠 선수들 자체가 멀티 포지션이 많아요. 대부분 다 멀티죠. 네. 일단 뭐 최전방에 보니페이스랑 쉬크가 많이 서기는 하지만은 요새는 아들리 가짜 9번도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비르츠 가짜 9번도 쓰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선수들은 이선 자원도 수행을 하는 선수들이고 다 멀티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프만은 여기도 서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서고 윙백도 서고. 호프만 선수는 뭐 커리어 내내 거의 뭐 모든 포지션 다 볼 수 있는 선수였죠. 그리고 텔라도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서고. 그리말도 선수도 뭐 그렇죠. 여기저기 갈 수 있죠. 그리말도 선수도 여기 서고 여기 서고 여기 서고. 뭐 자카 선수도 뭐 뒤로 내려갈 수도 있고. 프림퐁도 여기 자카도 여기 그리고 인카피에도 여기 다 서고 스타니시치도 여기를 다 서고 그리고 탑서바도 여기도 서고 코스누도 여기도 서고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은 굉장히 변칙이 많이 돼요. 스위칭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말도가 좁히면은 인카피에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카가 내려와요. 이렇게도 포지셔닝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혼동을 굉장히 많이 주다 보니까 상대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팀은 특이한 점이 3백이 기본 포진이지만 4백 기반의 빌드업을 하는 경우도 꽤 나오죠. 그렇죠. 그리말도랑 프림퐁이 좌우 윙백으로 나올 때는 그럴 때는 이제 3위 빌드업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올라가고 3위 빌드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강팀 상대로는 한쪽에 조금 수비적인 풀백을 놔요. 그래서 스타니시치 같은 예를 그렇죠. 들어. 그리말도가 나오면은 스타니시치가 열로 나오고 프림퐁이 나오면은 아니면 텔라가 나오면은 이쪽에 인카피에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백스리에 탑소바 코스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제 한 명이 내려오죠. 그러면서 포백 빌드업을 하면서 4-2-3-1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공격할 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토트넘이 최근에 많이 쓰고 있다는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연결하는 상대 수비 뒷공간과 골키퍼 사이 저게 이제 데인저 존이라고 하는데 절로 이제 낮고 빠른 크로스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자책골이 나올 수도 있고 통과하면은 반대편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이 그리말도와 프림퐁이 골과 도움이 많은 겁니다. 그리말도 프림퐁 선수를 보유한 팀에게는 아주 뭐 제격인 전술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전방 압박을 감행을 합니다. 상대가 뒤에서 패스 돌릴 때 다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달려드는 장면인 거거든요. 알론소 감독이 정말 대단한 게 상대팀 따라서 바꿔요. 항상 저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강팀을 상대할 때는 약간 유연하게 수비 라인을 약간 내리기도 한다. 이게 그 바이언전하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랬던 장면이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 경기에서 바이언이 파이프 빼고 나왔거든요. 예상 외로 나왔었죠. 바이언이 변치고 나오니까. 그래서 중앙에 숫자가 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론소 감독이 실제 이 장면이 잡혔어요. 이렇게 딱 선수들한테 딱 내려와라. 그래서 미드블럭을 쳐라. 바이언의 2명의 미드필더가 에어싸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리어 롱패스만 계속 보내게 되니까 저 롱패스는 레버쿠젠 선수들이 따가지고 역습을 계속 감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레버쿠젠 스로인 선수 이게 그 분데스리가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퀵 스로인. 터치라인에다가 총 28개의 볼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29개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왜냐면 그라운드 안에도. 그라운드 안에 있는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29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로인도 누가 특정 선수가 없어요. 처리하는 게. 볼 가까운 사람이 그냥 빨리 던진다. 그래서 비르츠가 바로 던진 거를 이제 안드리가 크로스 보냈고 스타니시치가 마무리 지었던 거였죠. 이게 그래서 요새 분데스리가 팀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장 전역에 볼 다 깔아놔라. 최근에는 레버쿠젠이
심지어 30개 넘게까지 깔아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레버쿠젠 경기를 보러 갔는데 네. 궁금해서 세보니까 세어봤다. 예, 30개가 넘었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알론소 볼이 정말 대단한 게 대부분의 팀은 지공에 능하면은 속공은 조금 떨어지고 네. 반면에 속공에 능하면은 지공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레버쿠젠은 둘 다 능합니다. 사실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은 조금 속공의 팀이었거든요. 다이렉트 어택이 2위였고 그 하이 턴오버에 의한 그 슈팅 전환율이 1위였거든요. 네. 대신 이제 다른 수치들은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압박 수치도 17위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패스 시퀀스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난 시즌보다 한결 더 적극적인 팀이 되고 점유도 늘리는 팀이 된 거죠. 예. 올 시즌에. 그러면서 다이렉트 어택 5위, 하이 턴오버 2위, 그리고 하이 턴오버 슈팅 전환율 여전히 1위. 네. 그리고 또 이제 평균 수비 높이도 분데스리가 3위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패스 시퀀스는 더 길어졌고 예. 남의 패스 시퀀스는 더 금방 뺏어오는 팀이 됐어요. 그렇죠. 네, 저 예. PPDA를 보면은 그렇죠. 네, 압박 개수가 3위니까 네.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압박과 점유 전부 다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알론소 감독도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 시즌 우리는 점유하는 팀이 아니었다. 우리는 전환하는 팀이었고 카운터 어택을 하는 팀이었다. 네. 딱 프림퐁 디아비로 카운터 어택 치는 그렇죠. 팀이었죠. 하지만은 이번 시즌은 완전히 바뀌었다. 달라졌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알론소 감독이 선수 시절에 다양한 명장들로부터 다양한 걸 흡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라고네스, 베니테스, 무리뉴, 델보스케, 과르디올라, 안첼로티예요. 실제 그 알론소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뭐 베니테스로부터 어떤 걸 배웠고 무리뉴로부터는 뭐 어떤 걸 배웠고 델보스케로선 뭐 이런 얘기들 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첼로티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알론소 감독은. 네. 그러니까 조금 선수 관리하던가 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았는데요. 근데 이제 무리뉴 감독도 이제 그 알론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알론소는 스페인에서도 뛰고 잉글랜드에서도 뛰고 독일에서도 뛰고 과르디올라의 지도도 받았고 안첼로티, 베니테스 그리고 내 지도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걸 다 한꺼번에 활용을 한다면은 좋은 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마이셀프 있는 게 무리뉴 감독에게는 또 굉장히 좀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심지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레버쿠젠은 남은 경기가 4경기에서 최대 5경기입니다. 근데 5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로마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으니까 네. 유로파리그 결승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건 뭐 당장 주중에 로마하고 유로파리그 준결승 2차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움 원정 있고 아우크스부르크하고의 분데스리가 최종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치르고 나서 포칼 결승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걸 다 해내면은 정말 엄청난 건데, 근데 저는 요 말씀은 드리고는 싶어요. 레버쿠젠 대 로마 경기 내용을 보면 물론 이제 레버쿠젠 홈에 가서 2차전 하긴 하는데 로마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어요. 제가 1차전 봤을 때는. 네. 저는 로마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는 있거든요. 저는 근데 로마보다도 결승전 유로파리그 결승전 아탈란타가 최근 기세가 좋다 보니까 아탈란타가 올라온다면 왜냐면은 레버쿠젠이 일단 로마전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렸잖아요.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위에 있고 그것도 주전급들을 다 대부분 휴식을 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로마도 최근에 그 챔피언스리그 경쟁 때문에 계속 빡빡한 로마는 그게 있죠. 로마가 힘들어진 상태다 보니까 저 경기보다는 아탈란타하고의 결승전이 더 관건이 되지 않을까. 다만 나머지 경기는 확실히 레버쿠젠이 무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다. 자, 올 시즌 계속 경이로운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정말 엄청나게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레버쿠젠의 한 시즌 전체를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레버쿠젠에 대해서 또 뭐 이보다 더 잘 설명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민 기자님의 이번 편은 또 레버쿠젠을 분석하시고자 하는 많은 팬들에게 아주 좋은 영상 자료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